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자, 1985년 일본 방영된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초대 건담 애니메이션의 배경 1년 전쟁으로부터 7년 후인 우주세기 86년 지구연방군이 티탄즈와 에우고라는 두 세력으로 분열되어 벌어진 내전 그리프스 전쟁을 다루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연대상으로 보면 퍼스트 건담과 제타 건담 사이에는 1991년 공개된 OVA 0083 스타더스트 메모리즈가 있고 제 채널 시청자분들께서는 제타보다 이쪽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현재 0083 건프라들을 도무지 구할 수가 없다는 문제에 가로막혀서 08소대나 주머니 속의 전쟁 때처럼 이번엔 관련 제품을 전부 모은 다음 한 번에 리뷰하는 게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0083은 티탄즈의 탄생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일단 제타 건담을 진행하면서 0083 기체들을 중간중간 섞어서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건프라썰 최초로 다루어지는 제타 건담 등장 기체는 바로 RMS-099 릭디아스가 되겠습니다. 릭디아스 세대가 티탄즈의 콜로니 그린노아의 침투, 건담 마크2를 탈취하는 제타 건담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79년작 건담의 1화에서 건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지온이 자쿠2 세대를 사이드7에 투입했던 장면의 오마주였는데 이번에는 공격을 당하는 쪽이 아니라 침투에 들어가는 쪽이 주인공 사이드로 바뀐 데다가 또 공격 작전을 주도하는 인물이 어쩐지 예전에도 이런 거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것 같은 놈이라서 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기존 건담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게다가 일단 눈이 하나만 달려 있어서 지온계 기체로 보이는 릭디아스가 알고 보니까 지구연방에서 사용하는 기체라는 점 또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우주세기 86년 당시의 기체 중 가장 먼저 등장한 릭디아스는 전작으로부터 7년이 흐르는 동안 작품 내부의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기체였습니다. 그리고 제타 건담이 방영되었던 시점부터 릭디아스는 그 개발 과정에 대한 설정으로 이 두 작품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넓게 보면 이 설정은 훨씬 뒤에 나오는 기체들에까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여러 외전과 자료집을 통해 내용이 보충되어 현재는 꽤나 디테일한 설정이 붙어있는 기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릭디아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함께 만들어볼 건프라는 2020년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판으로 발매되었던 하이그레이드 UC 릭디아스 1.5 크와트로 버진하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거 뭐 아시겠지만 이것도 참 할 얘기가 많은 물건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건프라썰 릭디아스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주세기 79년 말 1년 전쟁이 지온의 패배로 끝난 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지구연방은 MS를 포함한 지온의 병기들을 수집하고 그 자료들을 신형 MS 개발에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년 전쟁 전에는 가전제품 등을 만들다가 전쟁을 이용해 물밑에서 몸집을 키워온 어떤 기업이 전후에 지온 출신 기술자들을 대거 영입하며 단숨에 방산산업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월면도시 폰브라운에 본사를 두고 있던 기업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였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입지를 바탕으로 우주세기 83년에는 지구연방의 건담 개발 계획을 맡아 원래도 고성능이었던 건담 계열 기체를 당시로서는 초월적인 고성능 기체로 재탄생시킨 전례도 있었죠. 자, 그렇지만 물론 지온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체 데이터가 곧장 에너하임으로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진에서 개발된 몇 가지 신형기들과 같이 1년 전쟁 말기 개발이 완료되었지만 종전까지 제대로 실전 배치되지 못했던 기체들 중에는 1년 전쟁에서 살아남은 지온 잔중군들이 창고에 박혀있던 기체를 끌고 탈출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체들은 에너하임이나 지구연방에 포획되지 않고 전후 지온군의 본진이 된 소행성 엑시즈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즐자비의 딸이자 자비가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미네바 라오자비를 깃발 삼아 공국의 명맥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모여 있었는데 이 중에는 복수를 끝마치고 목적을 잃은 샤 아즈나불도 섞여 있었죠. 엑시즈에서 그는 MS-09 계열 기체인 도와스의 제너레이터 출력을 높이고 일부 장갑에 건다리움 합금을 사용한 전용 기체 도와스 커스텀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설정에는 그냥 건다리움이라고만 쓰여 있지만 정황상 이 기체에 사용된 건다리움은 지구연방에서 제작한 원본 건다리움이 아닌 지온군이 자체 개발한 건다리움 감마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원본 건다리움보다 경도가 낮아서 기체의 수리 보수가 쉽고 생산 단가도 많이 낮췄다는 장점이 있는 물건
물건이었죠. 자, 아무튼 간에 딱히 목적 의식 없이 엑시즈에서 지내고 있던 샤아는 어린 미네바를 대신해 섭정을 맡고 있던 하만칸과 의견이 맞지 않자 지구연방군을 정찰하고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부하들을 이끌고 엑시즈를 나오게 됩니다. 한편 이 시점 지구연방은 83년 일어난 데라즈 분쟁의 결과로 지원전당 토벌 전문 특수부대였던 티탄즈의 힘이 커져 지구연방군 내부에 군벌을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정쟁에서 밀린 블랙스포라는 친스페이스노이드 세력을 규합해 에우고라는 세력을 창설, 티탄즈의 독주를 막아보고자 분투 중이었는데요. 또한 데라즈 분쟁 때문에 건담 개발 계획이 말소 처분되어 회사 경영에 난관에 봉착해 있던 애너하임은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신형 MS를 개발하는 티탄즈를 대신해 에우고와 붙어먹기로 결정, 그들이 사용할 MS 개발 계획인 제타 계획을 발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부하들을 이끌고 에우고로 전향한 샤아, 그러니까 크와트로 바지나가 엑시즈에서 가져온 도아스 커스텀을 애너하임이 인도받아 건다리움 감마의 생산 기술도 확보하게 되면서 애너하임은 제타 계획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건다리움 감마를 MS에 적용하는 시험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전에 지구연방 모빌 슈츠를 하청 생산하면서 무버블 프레임에 대한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해왔던 애너하임은 이미 무버블 프레임을 시험할 만한 자체 제작 MS를 만들고 있었는데, 문제는 얘네가 가진 기술이 되다 만 무버블 프레임이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기체로 완성되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크와트로가 가져온 건다리움 감마 기술이 여기에 적용되면서 기체의 강도 부족 문제가 해결되어 첫 시험기 RX-098이 완성되었습니다. 후에 프로토타입 릭디아스라고 불리게 되는 이 기체는 대부분의 기술자가 지운계 출신으로 이루어진 팀에서 개발했기 때문인지 모노아이를 사용한 머리의 형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육중한 중모빌 슈츠 릭돔과 흡사한 느낌이 드는 모빌 슈츠로 건담 시작 2호기 사이살리스의 어깨에 달려있던 플렉시블 스러스터 바인더 기술을 응용해 백팩에 추진기 형태의 탈착식 바인더를 장착함으로써 우주공간에서 민첩한 전투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었죠. 또 연방계 기술이 합쳐짐으로써 소형화된 휴대용 빈병기 빔 피스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함께 초기 형태의 클레이 바주카를 개발했으며 기존에 비해 크고 강력한 하이퍼 빔사벨을 기본 장비로 개발했는데요. 일반적인 빔사벨보다 손잡이의 크기가 3배나 크고 빔 부분의 리치도 훨씬 긴 무기였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후 양산형에 도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험기를 거쳐 정식 양산 형태로 완성된 기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RMS-099 릭디아스입니다. 정식으로 개발된 기체 중에서는 지구연방과의 협업 없이 애너하임이 자체 개발한 최초의 모빌 슈츠였는데요. 성능 면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해볼 만한 내용은 360도 파노라마 모니터 시스템이 장착되어 파일럿의 전장을 파악하는 기능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물건이 초기형이라서 그런 건지 콕핏이 흉부가 아닌 머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또 그에 맞춰 모노아이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정확한 설정은 없지만 아무튼 릭디아스의 모노아이는 1년 전쟁 때 사용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물건으로 구형 렌즈가 그 자리에서 회전하며 시야를 확보하는 물건이죠. 또 역시 외장재에 건다리움 감마가 사용되었다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서 에우고의 블랙스4라는 이 기체에 감마 건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살리스에서 기술을 따왔다는 백팩의 바인더는 랜덤 바인더라는 이름의 부스터 로켓입니다. 추진자가 들어있는 증가 슬러스터 유닛으로 작품에서는 백팩에 달려있는 모습만 나오지만 이보다 더 재미있는 설정이 붙어있는 부분인데요. 랜덤 바인더의 가장 큰 특징은 본체에서 떼어낸 상태로도 추진이 가능한 독립 모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설정으로 보면 이걸 백팩 말고 다른 곳에 달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기체에 달아서 사용할 수도, 심지어는 그냥 지 혼자 날아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한데, 아쉽게도 작품에서 이걸 활용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무기의 경우는 일단 프로토타입 기체와 함께 개발된 빔 피스톨 2정을 장비하는데 백팩에 장착된 상태에서 발사하는 것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또 머리 안쪽에는 2연장 55mm 발칸 팔랑크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또 이 클레이 바주카는 당시 에우고의 상황에 맞추어 새로 개발된 무기였는데요. 에우고는 티탄즈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가능하면 티탄즈의 기체를 파괴하는 대신 나포해서 재사용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릭디아스의 클레이 바주카는 점착 유탄이라는 독특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고폭탄이나 산탄식 로켓 등의 화기도 장비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였죠. 또 프로토타입보다 크기와 출력을 낮춘 릭디아스의 신형 빔사벨은 한동안 애너하임 기체들의 표준 장비로 사용되었으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장비는 매니퓰레이터의
내장되어 있는 실런트 발사 장비입니다. 토리모찌라고 불리는 끈끈이를 발사해 포박이나 긴급 수리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호탄이나 더미 사출 장치, 소화기와 같은 유틸리티 장비들이 들어있는 부분이죠. 자, 이런 릭디아스는 일단 몇 대가 소량 생산되어 곧장 에우고의 작전에 투입되었는데요. 당시로서는 무척 뛰어난 성능을 가져 제타 건담 1화에서 그린노아로 침투한 크와트로의 건담 강탈 작전의 성공으로 그 실전성이 입증되었지만 에우고 그리고 에너하임이 티탄제 기체 건담 마크2를 입수하게 되면서 여기서 얻은 무버블 프레임에다가 건다리움 간마를 접목하는 방향으로 제타 계획의 방향이 변경되어 릭디아스가 대량 생산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선행 생산된 몇 대는 기본적으로 검정과 회색을 메인으로 도색되어 있었고, 붉은색은 원래 크와트로가 사용하는 기체의 전용 색상이었지만 이후 이쪽이 표준 색상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고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양산기치고는 비교적 높은 생산 단가와 제타 계획의 방향 전환 때문에 최초 생산 계획과는 달리 대량 생산되지는 못했지만 아가마 부대의 든든한 모빌 슈츠로서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의 후반부까지 활약해 주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동전사 건담의 조연, 건캐논과 결이 비슷한 기체라는 느낌도 드네요. 자, 이번에는 이 릭디아스의 역대 건프라들을 살펴봅시다. 1985년 3월 제타 건담 애니메이션이 일본 방영을 시작한 뒤 다음 달인 4월 144분의 1 건담 마크2를 시작으로 구판 제타 건담 건프라들이 발매되기 시작했는데요. 마크2와 하이잭이 먼저 나온 뒤 릭디아스의 144분의 1 스케일 모델이 발매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크와트로의 빨간 기체만 발매가 되었는데요. 마크2조차 흰색으로만 발매되었을 만큼 도색파의 비중이 꽤나 높던 낭만적이지만 험난한 강호와 같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반다이가 요즘 같은 당연한 생놀이 발매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튼 이 제품은 폴리캡이 들어간 구성이었기 때문에 구판 치고는 관절 강도가 괜찮은 편이었지만 생긴 게 이렇다 보니까 가동성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도 옵션으로 들어있을 건 뭐 다 들어있었고 워낙에 듬직해 보이는 기체라서 조형도 뭐 괜찮게 느껴지는 제품이기도 했고요.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모노아이 부품이 비비탄 같은 구체로 뽑혀 나와서 눈알처럼 진짜 굴릴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부분은 릭디아스의 모노아이 설정을 그대로 살린 것이었죠. 자, 다음으로 100분의 1 제품의 경우에는 3개월 후인 8월에 발매되었는데 스케일이 커진 만큼 색분할이 디테일해졌고 동스케일의 크와트로 피규어와 습식 데칼까지 챙겨준 좋은 구성이었는데요. 철심을 사용해 각각의 손가락이 따로 가동되는 손부품과 폴리캡과 같이 연질로 사출된 일부 동력선 부품 등 종래의 구판 건프라와는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가동성은 144분의 1보다야 좋아졌지만 어디까지나 구판다운 수준에 머물러 있긴 했죠. 자, 그리고 또 4개월이 지난 12월 릭디아스는 특이하게도 220분의 1 스케일 제품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업로드했던 마스터그레이드 퍼스트 1.0 영상에서 언급되었던 그 제품으로 당시 큰 부품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던 스냅 타이틀을 건프라에 적용하는 실험작으로 144분의 1보다는 작고 시관보다는 큰 220분의 1로 발매된 제품이었죠. 크기뿐 아니라 제품의 구성도 딱 그렇습니다. 빨간색 한 색깔로 사출되었고 폴리캡도 들어있지 않아서 딱 건프라와 시관 제품의 중간쯤 되는 제품이었죠. 무엇보다 반다이 최초의 풀 스냅 타이트 건프라라는 상징성에 그 의의가 있는 제품이 되겠는데 게다가 독특한 스케일로 나온 물건이다 보니까 구판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220분의 1을 가지고 싶네요. 자,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2000년 99년 게시된 하이그레이드 UC 라인업으로 릭디아스가 발매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이 아닌 검은색이 먼저 발매되었고 빨간 기체는 2년 후인 2002년에 발매가 되었죠. 두 제품은 색분할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런너를 기준으로 하면 부품의 배치가 약간 다른데 완성했을 때 조형을 놓고 보면 완전히 같은 제품입니다. 녹색 클리어 파츠로 뽑아준 모노아이를 포함해 모든 면에서 구판에 비해 월등한 퀄리티로 발매되었지만 하이그레이드 UC 초창기에 발매된 제품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움이 남는 제품이 되어갔죠. 자, 그리고 이후 2004년 발매된 마스터그레이드 릭디아스 또한 검정색 기체가 먼저 발매되었는데요. 2005년 재장판 개봉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 MG 라인업으로 제타 건담 등장 기체들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간 쌓아올린 반다이의 기술력을 통해 뛰어난 색분할과 디테일한 내부 프레임이 조형된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긴 게 이래서 그런지 지금 보면 마스터그레이드인 것 치고는 가동성이 조금 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게 발매된 직후인 5월 15일 개최된 2004년 전일본 합의쇼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반다이의 신제품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다음에 발매가 예정되어 있었던 마스터그레이드 아까이의 담당자였던 기시야마 히로미는 행사에 온 어떤 팬에게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저 근데 붉은색 MG 릭디아스는
기체는 언제 나오나요? 그리고 기시야마 씨는 두 기체는 생긴 건 똑같고 색깔만 다르니까 검은 걸 2개 사서 도색하시면 된다는 생놀이 한정판에 돌아버린 지금의 반다이를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대답을 실제로 했는데요. 그러나 질문을 했던 이 형님은 우리와 같이 세트병에 걸린 인물이어서 나는 2가지 색상의 마스터그레이드 릭디아스를 가지고 싶었지만 2개를 사서 2개를 다 도색할 시간은 없고, 그렇다고 둘 중에 하나만 빨간색으로 도색을 하면 2개가 마감의 느낌이 달라서 세트로 보이질 않게 되니까 그냥 니네가 2 색깔을 다 발매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이제는 진짜로 팬들이 도색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조립만 해도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원한다는 걸 알게 된 반다이는 이후 마스터그레이드 제품들의 자체 퀄리티를 높이게 되었으며, 또 이 형님의 리퀘스트에 따라 05년 12월에는 붉은색으로 사출색을 바꾸고 보너스로 몇 가지 부품을 추가해준 신제품을 발매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생놀이가 장사가 된다는 걸 알게 된 반다이가 몇 년이 지난 뒤부터 온라인 한정샵을 열어 제끼더니 생놀이 제품을 한정판으로 팔아 제끼기 시작했으니 마스터그레이드 릭디아스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건프라의 분수령이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게도 릭디아스는 이 생놀이 한정판 이슈와 또 한 번 깊게 얽히게 되는데, 그게 바로 2020년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20년 1월 푸반 한정으로 발매된 빌파 계열 건프라 빌드 감마 건담에 사용된 부품들에다가 2000년판 릭디아스의 금형을 일부 재활용해 발매한 반쪽짜리 리바이브였는데요. 완전 신규 조형은 아니어도 원본부터가 프로포션은 일단 잘 나온 제품이었고, 교체해준 부품 덕에 가동성이 무척 좋아졌기 때문에 제품 자체의 퀄리티로만 보면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가격도 700엔이나 올라가긴 했지만 20년간의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일부분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20년과 21년 각각 발매된 2가지 색상의 리뉴얼 제품이 2개 다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으로 발매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일반판으로 나와야 하는 물건이 한정판으로 나오는 경우는 이전에도 종종 있어 왔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바리에이션 기체도 아니고 무려 제타 건담에 등장하는 주조연급 기체인 데다가 완전 신규 조형도 아니고 20년 전 일반판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인데, 이거를 2 색깔 다 한정 발매했다는 사실은 건프라 팬들을 빡치게 만들기 딱 좋았죠. 진짜 이럴 때마다 한정판 불매에 동참해야 하는지 항상 생각만 하다가 결국 사버리고 마는 저는 그때도 역시 이걸 사놨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의 한정판을 직접 조립해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저는 2개를 다 사지는 않았고요. 크와트로 버전인 빨간 기체만 구입을 했는데요. 먼저 보여드리는 이 갈색 런너의 부품들과 시스템 사출된 런너에 포함된 부품들은 2000년에 나왔던 예전 제품에서 그대로 재활용된 부분들입니다. 예전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초록색 연질 클리어 부품으로 모노아이와 빔사벨 이펙트 파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연회색으로 사출된 신규 런너에는 발전된 설계 기술을 활용한 관절 부품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붉은색 런너에는 변경된 관절 구조에 맞추어 함께 변경된 외장 부품들이 붙어 있습니다. 외부 장갑은 프로포션 면에서도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생각보다 달라진 부품이 엄청 많은 제품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조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한정판으로 나왔다는 게 빡치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그 외에 스티커는 따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먹선만 넣고 바로 완성을 해주었습니다. 자, 머리 부분은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있어야 할 디테일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머리 왼쪽에 있는 콕핏 터치도 조형이 되어 있고 모노아이의 십자선도 또렷하게 파져 있으며, 또 내부 디테일은 별로긴 하지만 뚜껑을 열면 안에 들어있는 팔랑크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뚜껑 부분 고정성이 좋지가 않아서 열었을 때고 닫았을 때고 좀 흔들린다는 문제가 있네요. 다음으로 몸통 부분은 거의 모든 부품을 예전 것 그대로 써서 그런지 아무래도 다른 부분들에 비하면 뭔가 좀 수수한 느낌이 드는데요. 독특하게 생긴 백팩 양쪽에 설정에 따라 랜덤 바인더를 끼워줄 수 있고, 안쪽에는 2장의 빔 피스톨을, 바깥쪽에는 클레이 바주카를, 그리고 아래에는 빔사벨을 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입니다. 몸통과 반대로 거의 모든 부품이 신규로 교체되었는데요. 그래서 둔해 보이는 디자인과는 다르게 팔꿈치는 거의 완전히 접혀지는 훌륭한 가동성을 보여주고요. 어깨 부분은 축이 위쪽에 달려 있어서 팔을 들어올릴 때 움직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손 부품이 특이한데 양손이 각각 한 종류씩만 들어있는 대신 검지손가락이 가동이 되어 손에 쥐는 무기에 따라 모양을 바꿔
바꿔줄 수 있는 구성입니다. 2000년 부품의 재탕이지만 부피감과 조형이 좋은 편이라서 딱히 불만이 느껴지지는 않네요. 다음으로 골반부의 경우에는 앞쪽에 달려있는 빨간 부품들이 신규 조형인데요. 원본 건프라에 비해 다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에 맞게 프론트 스커트의 길이도 길어졌습니다. 다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변경점은 역시 무릎 관절의 변경입니다. 그냥 봐서는 가동 각도가 매우 작을 것 같은 모양이지만 새로 설계된 관절부 덕분에 생각보다 가동 각도가 꽤 큰데요. 이렇게 앉혀보면 약간 부자연스러워서 무릎 앉아가 된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이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스탠딩 포즈들은 자연스럽게 취해볼 수 있습니다. 또 무릎 뒤에 오금 부분에 있는 동력선은 무릎을 굽히면 자연스럽게 허벅지 안쪽으로 수납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도 좋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본체 쪽 부품들은 다 봤고요. 이번에는 옵션 무장들을 살펴봅시다. 먼저 두 장의 빔 피스톨은 설정대로 조형이 되어 있어서 좌우 반전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설정상 뽑혀져 나오는 개머리판이 총의 안쪽 면에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뽑혀져 나오거나 하는 기믹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아무래도 덩치에 비해 크기가 작다 보니까 손에 쥐어주면 좀 볼품없는 느낌이 들다 보니 그냥 백팩에 끼워두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릭디아스 하면 역시 이쪽이 더 어울리죠. 물론 클레이 바주카도 덩치에 비하면 조금 작은 것 같긴 하지만 손에 쥐어주면 밸런스가 잘 맞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조형은 무리 없이 나와 있지만 00년 부품 재탕이라 정직한 접합선이 들어가 있고 손잡이고 뭐고 가동 기믹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빔사벨은 갈색 손잡이 부품에 초록색 빔 파츠를 끼워주게 되어 있는데 손에 들었을 때는 괜찮은데 백팩에 끼워 두었을 때 고정성이 좋지 않아서 툭툭 빠진다는 문제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2020년 한정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릭디아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게 한정판으로 나왔다는 게 열받아서 그렇지 제품 자체는 가격 대비 꽤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제타 건담 주력 기체들이 하나둘씩 리바이브 되는 동안 얘는 반쪽짜리 업그레이드가 된 게 달아서 나머지 기체들을 최신 품질의 하이그레이드 세트로 맞추고자 한다면 역시 2000년에 나온 일반판보다야 이쪽을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인 릭디아스를 시작으로 건프라썰 채널에서 다루는 범위를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한동안은 제타 건담 위주로 다루게 될 것 같지만 아직 다루지 않은 1년 전쟁 모비라머들이나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0083 그리고 또 우리 형제님들이 좋아하실 건담 이글루와 같은 외전 작품들도 언젠가 차근차근 다루게 될 예정이니 앞으로의 건프라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얼마 전 시작한 우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아이디 옆에 붙일 수 있는 프라도리 배지와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한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점 살짝 홍보를 또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